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초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이 매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되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은 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간 공급 협정이 승인되어 빠르면 2분기 초순에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환율 기조의 국제유가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5달 만에 리터당 1,7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국내 기름값 역시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채권시장 전문가의 60%가 오늘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응답자는 40%로 직전 조사 대비 늘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기술주에서 전통 대형주로의 수급이 대거 이동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의 여진이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국채금리가 한때 4.8%를 돌파하는 등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심이 악화되면서 양자 컴퓨팅 등 이 테마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졌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 추가 수출 제한을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장 후반 좀 들어서 트럼프 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낙폭 일부를 되돌린 시장이었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기자재 그리고 유리기판 장 초반부터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그 관련 모멘텀 알아볼 거고요. 또 SNS 동영상 플랫폼 광고 이쪽이 또 갑자기 급등하고 있네요. 이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일론 머스크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어서 로봇과 자동차 부품도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난주부터 부각됐었던 이 CES 모멘텀 잠시 눌렸다가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산업용 로봇 업계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09% 장 초반의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고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2,490선 막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도 우위로 전환한 오늘 시장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2,800억 원어치가량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 급락했던 코스닥, 오늘은 0.47%, 다행히도 어제 낙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71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주나 했더니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자마자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 보여집니다. 과연 오늘의 이 반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음전이 되지 않을지 끝까지 저희 수급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변동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요즘 뉴욕 시장의 최대 문제는 아무래도 좀 국채 금리 급등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용 지표 이슈를 통해서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에도 그렇고 뉴욕 증시에도 힘을 좀 받지 못하는 좀 그런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뭐 다행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던 나스닥 지수에 대한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라인을 그어놨었는데요. 여기가 한 18,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우선은 여기 자리 자체를 좀 지켜내는 포인트가 중요할 겁니다. 저항 자리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핵심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게 가장 지금부터 여러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2.0 출범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에요. 자, 출범하고 나서부터 트럼프가 과연 어떤 식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관세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점진적으로 할 건가?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근데 트럼프 2.0의 출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기사거리를 읽어보거나 고민을 해봤을 때 반응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최근에 가상화폐가 몇몇 가상화폐들 빼고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시장 자체도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기사들과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코스피 상황 보자면 조금 힘든 모습 보입니다. 어제 지난주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나와주고 2,500포인트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자,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고점 라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불변하는 차트의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이렇게 고점 보시면 돌파 자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차트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시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1차 저항 매물뼈까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뼈까지는요. 최소한 여기 자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얼마일까요? 여기 2,600포인트예요.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살짝 고민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3월 되면은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감사 시즌이에요. 요거 때문에 좀 요거 확인하고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이게 2월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2월 달에. 그러면 좀 작은 기업들, 작년에 좀 안 좋았던 회사들, 2월 달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뭐요? 코스닥 기업 중에서 움직임 자체가 얘가 왜 이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좀 빠진단 말이에요. 뭔가 왜 빠지지? 빠질 이유가 없어. 조용하다 갑자기 2월부터 빠져. 왜 그럴까요? 회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들의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문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사람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데. 그게 퍼지면서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코스닥 기업에서의 2월.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꼭 미리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조금 작은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는 종목이라면 조심을 해 두셔야겠죠. 그거를 2월 가서 하지 마시고 1월에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달에 트럼프 2.0의 효과를 토대로 해서 1월 말쯤부터 2월 초까지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요. 그때 우선은 내 종목이 좀 위험한 종목이라면은 우선 빼두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네, 팁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은 뭐해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차분하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우선은 대형주들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을 말씀드린 팁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매일 아침 이렇게 변화하는 시황들 따라가기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개장 전부터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는 매일매일 시황 소식들 그리고 관련 급등주들, 테마 예상 종목까지 하나하나 다 받아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개장 전 종목들, 어떤 개장 전 테마들이 나와줄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딱 두 가지 있네요. 유리기판 그리고 조선기자재, 정말 강력한 양대 산맥이 나와줬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기자재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호재가 연일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소재거리를 찾아주는 조선기자재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관련해서 불공정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간밤에 또 들려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미중 간의 무역 패권 분쟁 이어서 중국과 또 인도 간에도요.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선의 수혜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전망 나와주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도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죠. 가장 먼저 SK와 삼성, LG 등 이 주요 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C가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갈 것이란 소식에 오늘 유리기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전문가님, 특히 저는 좀 유리기판에 집중이 되는 이유가요. 양적 컴퓨터와는 또 다르게 상용화가 이미 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유리기판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드렸어요? 12월부터 드렸어요. 12월부터. 12월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렸어요. CXL, 유리기판, 액침 냉각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HBM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T주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12월 중순에 녹화해가지고 25일 날 틀었었나요? PD님? 이렇게 기억하는데 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언제 틀었습니까? 말일 또 내보내고. 이렇게 녹화 방송까지 두 번이나 했었죠. 그때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강의 자료가 뭐예요? 유리기판, CX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이거든요. 12월부터 계속 또 강조드렸잖아요. 결국엔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 일정 자체를 다 땡기고 있어요. CXL도 마찬가지고 시장 전반에 IT 붐이 다시 오는 겁니다. 물론 삼성의 실적이 마음에 안 들어. 하이닉스보다 적게 나와? 야,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시각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이 IT 쪽만큼 매력적인 상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선 유리기판주도 볼게요. 자, 오늘 보면 ICD 장중에 18%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지금은 좀 아쉽지만. 자, 한빛레이저도 장중에 18%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필옵틱스요, 장중에 12%, HB테크 9%, SKC 차트 좋죠? 8%. 그리고 기가비스 어떤가요? 오늘 장중 8%. 자, 야스 얼마인가요? 7%대. YC캠 7%대. 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우선 제가 그냥 아침에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많이 오른 것만 가지고 나왔었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올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슈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어느 순간 쏟아질 거예요. 자,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IT주들 악재, 호재 분위기 어떤가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상황은 계속 연출이 될 거고요. 매출악대 포인트는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약간의 양자 관련해서 흔들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죠? 하지만 다시 그 종목들도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최근에 조선주들 너무 강하죠? 자, 미국에서 강력한 동맹국가로 표현을 해주면서 조선 기자재, 조선 업황, 국내 기술을 인정해주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포인트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데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조선
기자재 관련 부품이라고 하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승 볼게요. 1승 오늘 장중에 16%. 차트가요,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KS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8%까지. 현대임슨 요즘에 뭐 장난 아닌데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랐습니다. 자, 하나 엔진도요, 차트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한라 IMS 같은 경우에도요, 네, 4%대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많이 급락이 나오니까 야, 끝난 거 아니냐? 고점, 3고점 맞고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다시 좀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의 또 그림 자체가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꽤나 긍정적인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차트들. 조선주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2.0 딱 출발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이슈화가 되겠죠. 실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배전, 전력망 관련주들 보셔야 되고 조선 마찬가지고 올해 핫한 걸 보자면은 그리고 IT 쪽 유리기판, 뭐 HBM, 뭐 CXL, 액침냉각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핵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트럼프 2.0의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밀리더라도 그 폭 자체가 낮을 것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 조선주들은 수익 욕심이 나고 이게 더 갈까 어떨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수익을 올 한 해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중요한 또 대형주들도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조선 기자재 이어서 유리기판 테마까지 만나봤는데요. 관련해서 보유 종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는 과연 방금 만나봤었던 이 주도 테마와 관련주들 개장 전부터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보시죠. 이렇게 해서 자세한 참여 방법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시총 상위 대형주들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겠죠. 오늘은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이 그대로 그 시총 상위단에 좀 투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작에서는 빨간불 켠 종목들이 뭐 절반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반면에 코스닥은 현재 알테오젠 3.5% 강세를 위주로 연일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급락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게요. 이 1월 초반만 하더라도 삼전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외인 저가 매수세가 대량으로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문가님, 이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양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세가 리스크 해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인데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초해가지고 외인들의 매수가 좀 잡혔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좀 매도가 좀 나오는데 기간도 지난주부터 해서요. 끝자락부터 도와주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급 상황에서 개인만 3거래일째 좀 강한 매수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 자체가 돌려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여지없이 매번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상단 라인 연결한 겁니다. 특별한 라인 아닙니다. 돌파 나왔잖아요. 밀렸다가 다시 가요. 이거 트럼프 2.0 시점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에서 과연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이쪽 관련돼서의 정책 드라이브가 좀 얼마나 좀 호전적일지 뭐 미리 나오긴 하고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변화될지 여부가 중요할 거고 그 외에 IT 관련된 그렇죠 반도체 중심으로 한 정책 이슈가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조금 퍼져만 준다면 시작해 준다면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하게 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튀었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 보고서 시즌 3월 그거 한번 조심하시고 주로 코스닥이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그런 시도들이 있겠죠.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삼성과 그래서 하이닉스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요 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요. 하이브. 하이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이브가 이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뉴진스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지만 그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소강 상태로 간 것 같고 올해죠. 25년 2분기부터는 네, BTS 완전체 출격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2분기부터 올해 자, 이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도 완벽하게 돌렸어요. 제가 방금 그 코스피 차트를 그릴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그냥 고점 라인 연결하는 거. 굉장히 심플한 차트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코스피 그릴 때 똑같습니다. 자, 고점 연결한 겁니다. 그냥 연결한 겁니다. 대충 연결한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요. 조정받고 이 라인 지켰죠. 그러나 다시 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차트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될 경우에 바닥을 확인되면서 차트가 이런 식의 그림 구조를 그리게 돼요. 장기적 패턴에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코스피가 약간 이런 흐름의 차트를 좀 타고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그 매수 상태, 시그널을 반영하는 거예요. 돌렸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조금 궁금해집니다. 올해 25년 2분기 BTS의 완전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간에 조금 연말에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다 하나 정리가 되고 봉합이 될 거고 새로운 뭐 보이그룹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림들,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 중에 하이브 말씀드리는데 나름 그래도 시총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9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움직임 자체가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오늘 시장 자체가 원체 조금은 좀 차분하기도 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트럼프 2.0 이슈 때문에 조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들을 보일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는 사실 그냥 차분하게 그냥 지나가는 한 주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고요. 또 이어서 다음 주 시황까지 계속해서 기대감 가지고 자세한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과연 어떤 전략 짜볼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바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상담은 SOS랩 자율주행 나와줬네요. 1,900원에 35%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SOS랩 지금 이 시각 1.63% 약하게 좀 눌리고 있지만요. 그래도 13,290원, 꽤나 좋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여기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1,900원이시고요.
딱 돌파 시점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하셨고 현재 차트 흐름은 21선을 그래도 종가기 좀 깨지 않으면서 돌려 세우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고 있네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보유를 하시되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선 이탈 자리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뭐 한 13,000원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요. 21선 라인 잘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잘 버티면서 올라가면서 나와준다면 저기 시작했을 때 가격 위로 뭐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기는 조금 아직은 아니고 우선은 16,000원 정도 돌파가 좀 나와줘야 15,000원 볼까요? 그 정도 돌파가 나와줘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튀고 가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21선 이탈 종가 기준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선 계속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시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8,2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시젠 흐름 3% 이상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24,900원으로 25,000원 선이 깨진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 이 단기 고점에 상당히 고점 라인 그 부근에 정확하게 좀 들어가신 그런 가격인 것 같은데 설마 이때 좀 진입을 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젠이 사실 뭐 예전에는 워낙에 핫했지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뭐 다시 뭐 코로나가 뭐 네 번째 코로나의 유행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선은 그 확실한 거 하나는 차트의 주봉 상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돌려 세우고 있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네, 다시 올 건데 여기서 이제 과연 수익을 얼마나 낼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계속 기다리신다면 바닥 자리도 다시 한번 높아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최근 2년 동안의 차트를 보자면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조금 높아지고 좀 높아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 고점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니까 그 기대를 보실 수도 있는데 글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젠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멘텀 거리를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때 이전만큼의 조금 그 심리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볼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뭔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 보고요. 우선 저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우선은 뭐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진단키트 쪽으로 관련해서 완전 묻어있기 때문에 시제는 다른 신사업을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정리하시고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을 내려고는 하지 마셔야 된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투자에 대해서 좀 지양하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텔레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만 원 그리고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한 2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져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 단 하루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간 눌리는 모습, 천천히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좀 단기적인 눌림목일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추세가 떨어질지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차트가요. 완전 돌려 세우는 게 좀 눈에 들어오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전체 이제 구조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차트 대응하실 때 많이들 대응을 하실 때 뭐 61선, 121선 돌파, 골드 크로스 이런 거 잘 보시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라인 연결 굳이 안 해봐도 눈으로 딱 봐도 아 돌렸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도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부터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올라가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거의 매수가신데 참 이게 이 자리가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사람을 자극하거든요. 고점
고점들 눈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도 약간 바닥 찍고 돌려 세웠던 자리고 약간의 반등이 있으려다 급락 나왔던 자리예요. 매수가 근처십니다. 네, 근처고 여기가 2만 원 초반 자리입니다. 네,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뭐예요? 네, 저항 자리가 돼요. 항상 그래, 항상. 떨어질 때도 이 자리 저 자리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돌려 세우면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급락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급락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얘가. 그때 이때 분위기 자체가 IT주들 다 무덤이었어요. 별로 안 좋았었어. 근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어. 이렇다는 것은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이게 기간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크게 펼쳐서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가 1년이에요. 그렇죠?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시장이 우선은 그 트럼프 2.0 맞춰서 한 2월 초까지 해서 조금 2월 한 중순까지랄까요? 좀 시장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텔레칩스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냥 시장 분위기에 감사보고서 시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금 경색이 와요. 경색이 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 전체적으로 꼬임이 발생해요. 3월 되면은. 그래서 약간 주춤거리 있다가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죠. 제가 원래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상반기까지 보고 분할 매수하라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뭐라고 바꿨어요? 1분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분기까지, 그러니까 뭐 6월 상반기 안으로 해서 저는 그래도 2만 원에 대한 테스트는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반등이 좀 나오면은 2만 원 이상으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셨다가 매수가 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매수가까지 수복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 주셨네요. 저희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더존비주온 들어와 있는데요. 62,800원에 10%, 요새 또 생성형 AI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수익을 올렸던 그런 종목이죠. 더존비주온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보자면요. 1.39% 올라서게 되면서 58,3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이 지난 1월 초에 한번 급락이 크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걸 되돌리기에는 조금 무리인 좀 동력이 덜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더존비주온 어떻게 한번 이 손실분 회복을 해볼까요? 네, 더존비주온을 조금 보면 우선 흐름, 전체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매수가 자리도요, 뭐 크게 사실 문제가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움직임 자체가 조금 재미가 없다는 거? 그래도 등락폭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제 판단으로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 개인 판단해 보셔야 돼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이로는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흐름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여기도 나올 거고 여기도 나올 건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 개인 취향 문제로 표현하고 싶은데 우선 7만 원대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상승 시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추이가 그렇게 나오네요. 약간 밀렸다가 최근에 돌려세우는 모습이 꽤나 긍정적이거든요. 거래가 약간 없긴 하지만 거래가 붙으면서 한번 칠 겁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목표가로 하실지. 근데 7만 원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종가로 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돌파하면서 8만 원짜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 최근에 바로 저점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인데 여기가 한 5만 5천 원짜리입니다. 5만 5천 원짜리가 급작스럽게 이탈이 나오면서 종가로 밀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한적이라 보고 7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2차로는 8만 원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8만 원 신고가입니다. 이거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시다가 8만 원 넘어간다 싶으면 더 갈 거니까 10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우선은 7만 원짜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7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만 원까지 홀딩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20만 8천 원에 10%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SK하이닉스 0.15% 상승은 하고 있지만 19만 4,600원, 이 저번에 4.5%대 급락에 이 낙폭을 아직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새 SK하이닉스 흐름을 보자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이제 HBM의 격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의 흐름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될까요? 네, 자 매수가 20만 8천 원이세요. 비중 10%. 계속 이제 분할 매수 의견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1만 원의 종가 안착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21만 원. 근데 그 자리를 이제 금요일 날 좀 하는 듯 했는데 못했어. 그리고 어제 쫙 밀어버리더라고요. 답답하죠.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고용지표가 또 고용이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항상 그렇지만 IT주들은 금리랑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은 나올 겁니다. 빠지게 되면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뭐 18만 원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21만 돌파가 나올 거고 다시 여기 자리 23만 8,500원 이상 가면서 25 이상 가겠죠. 갈 수밖에 없어요. 뭘로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실적 자체가 완전 너무나 퍼펙트한 실적이 나와줄 겁니다. 1분기부터 2분기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저는 목표 주가를 최소한 25 이상 보셔야 됩니다. 27, 28 가서 30도 가요. 홀딩하시고 올해 가장 무조건 보유하셔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 그리고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는 언제까지? 3월까지. 제가 상반기까지 봤지만 안 될 것 같아요. 3월까지 매수하고 계시면은 괜찮다. 느긋하게 한번 보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까지 느긋하게 이제 매수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유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에 7% 말씀 주셨고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유신 1.24% 올라서게 되면서 24,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732억 원 되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이 7천이 안 되네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을 조금 보고 있는데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너무 꼬다리까지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0년 그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좀 만들어 보자면 이런 자리가 또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얼추 그래서 거의 좀 바닥은 좀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꼬리 자리를 좀 떼고 라인을 좀 해보더라도 약간 이런 자리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상 차트 분위기나 유신의 지금 테마성이나 여타의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높은 그런 좀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우선은 29,000원이세요. 단가가 조금 높으시긴 해요. 이때쯤 매수 들어가셨거나 이때신 것 같아요. 뭔가 거래가 붙으면서 튀어 올라가니까 매수가 딱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게 상승을 주기 위한 약간의 좀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필요해요. 자, 우선 매수가 라인이 이제 여기시니까 아마도 매수하신 시점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요때나 아니면은 요때 시인데 현재의 저 물량들을 소진하면서 최소한 여기 물량들을 소진하면서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면은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말인즉슨
바닥은 다 확인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뭔가 회사에서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아직은 조금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냥 뭐 테마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전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거래량 자체만 나와주던가 좀 이슈거리를 회사에서 좀 만들어주던가 무엇인가 우선 필요할 것 같다. 그것만 해준다면은 우선 순식간에 2만 7, 8천 원대까지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근데 3만 원부터 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꽤나 많은 이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과연 이 대규모의 거래량을 다시 한번 동반해서 갈 수 있을까? 여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일단 현금 확보 하신 다음에 다시 뭐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12만 3,900원에 또 1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유한양행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자면요. 4.4% 요즘 들어서 좀 급등락이 심한 유한양행입니다. 13만 1,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유한양행 지금 잠깐 급등에 따른 좀 단기 조정이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네, 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오늘 좀 다시 좀 빠지고 있네요. 어제도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보면은 거래를 동반한 하락이 또 나오네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오늘 사실. 자, 수급 상황 보면은 유한양행 외인들이 최근에 연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 매도하나 싶은데요. 굉장히 많이 파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후드려 패고 있어요. 좀 많은데 생각보다. 그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받아준 흐름이 있었지만 지난 금요일 이번 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 이 매도 물량 자체를 소화를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저는 뭐 가져가시는 거는 말리진 않으나 조금 그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오늘 이런 장대 음봉은 결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음봉 나왔다가 바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쉽지 않은 게 여기 라인상의 이 구간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거래가 더 동반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가 가다가 약간 죽으면서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건 개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종목이 원체 좋아서 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에 조금 저는 부분이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더 내실 건지 뭐 아니시면 좀 비중을 덜어서 가져가실 건지 고민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데 한번 비중 고민만 해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 제일제당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53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CJ 제일제당 0.21% 내리면서 24만 1,0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52주 신저가를 좀 새롭게 형성하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수급 상황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지속적으로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연기금, 보험 계속해서 강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SOS 전략 취해볼까요? 네, 매수가를 딱 보니 23년쯤 나왔었던 그 저점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걸 보고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나쁜 건 아닌데 회복이 안 되고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아쉽지만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원재료 있죠, 원재료. 원재료를 어떻게 해요? 네, 수입을 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없는 거야. 뭐 딴에는 K푸드 이제 끝났고, 뭐 로제가 뭐 한국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끝났다고요. K푸드에 대한 부분은 한바탕 다 해먹었잖아요. 그건 이제 없는 거고 지금은 환율 공포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상황에서 음식료 업체, 특히 CJ제일제당 원자재, 원재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돈이 막 더 들어가잖아. 머리가 아프지. 그죠? 뭐 수출해가지고 버는 것도 많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분위기 상황에서 보자면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음식료 업종에 지금 완전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매수하거든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 자체를 보고 매수하는데 그 매수하라는 시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누가 사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 그럼 뭐가 보여?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거든.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가고 밀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빠져나오셨다가 대응을 하실 건지, 근데 또 원체 또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다려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년대 바닥 자리도 아직 열려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개인 판단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그렇구나.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나? 아니면은 혹시 모르니까 비중이 10%신데 한 5% 절반만 줄이셔가지고 가져가 보시던가.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 동의를 하신다면. 아셨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솔트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00원에 15%. 지금 시각 솔트룩스 2.48% 올라가고는 있지만 22,750원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CES 2025 관련 재료로 정말 관련된 게 다수 나왔습니다. 뭐 AI 에이전트도 이 솔트룩스가 다루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솔트룩스 관련해서 LLM, 이 대형 언어 모델이죠. 계속해서 젠순왕 CEO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자, 보면은 솔트룩스 매수하신 가격 근처입니다. 뭐 차트 흐름도 바닥을 좀 지지하는 자리에서 좀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인데 밀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르긴 할 건데 오르는 것도 조금은 제한적일 거예요. 왜?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좀 다시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비중 15% 많아요. 이거 5% 가야 돼요, 5%. 비중 줄이시고요. 매수가로 올라가고 줄이세요. 올라올 거니까. 아니면은 살짝 수익 보고 정리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솔트룩스는 큰 수익을 내실 생각은 좀 접으시고 적당한 가격에 타협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500선을 반납하고 말았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한 여파로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 혼조 마감하는 장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관심 테마는 유리기판, 조선기자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